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생할 때 발생 23페이지의 유의사항 나번 외우라고 했죠. 맞나요? 나번, 나번, 그 다음에 라도 외우세요. 라번.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대체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마번 동그라미 했죠. 마번. 그리고 시간 있으면 바본도 교과형 도서 외에도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는 거라서 그것도 괜찮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라번과 마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정도. 그 다음에 나는 뭐 어디나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 제일 짧아 보여서 내가 외우려고. 저는 짧은 거 좋아합니다. 교육과정에서 괜히 긴 거 폼나게 안 외웁니다. 그래서 제일 짧은 거 아무거나 쓰라고 할 땐 짧은 거 제일 쉬운 거 단순하게 쓰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게 더 좋겠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학 보겠습니다. 수학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 4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물 41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 성격의 첫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줄을 그어 놓습니다. 요 정도는 봐줘야 돼요. 수학이 무엇을 기르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가 될 것 같아요? 기본 개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실생활의 문제 해결하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도 여러분이 봐두시면 된다. 그리고 나면 이제 수학과에서의 수학과와 이게 수학과가 다른 교과를 학습하는 데 관련된 도구 교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이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거 네 번째 문단쯤 보세요. 네 번째 문단. 자, 수학 교육과정에서 익힌 여러 가지 수학적 지식과 방법이 다른 교과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활용된다. 이런 말들 정도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게 영역이에요. 영역에 대해서는 거기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는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그리고 자료와 가능성 이렇게 몇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 그러면서 그 5개의 영역을 쭉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거다. 그리고 이제 핵심 역량 7번째 문단에 보시면 이제 핵심 역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 문제 해결, 추론, 창의 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 이게 이 교과의 6가지 핵심 역량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핵심 역량을 하나씩 뭐 해주겠어요? 설명해 주겠죠. 그래서 그 설명이 지금 여기 보면 문제 해결 역량은 어떠하다. 그 다음에 추론 역량은 무엇이다. 창의 융합은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다 읽기 싫으시면 거기 첫 번째 줄 정도는 반드시 무슨 능력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있죠. 무슨 능력이다. 생각하는 능력이다. 그 다음에 이런 능력이다. 여기까지는 적어도 어떻게 한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페이지 42페이지로 가면 무슨 역량? 의사소통 역량 들어와 있습니다. 의사소통 역량. 자, 말이나 글, 그림이나 동작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이해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역량,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능력. 수학 활동에 공학적 도구나 교구를 바르게 사용하는 능력. 그 다음에 태도 및 실천 역량, 효용적 분위기와 성공적 경험에서 바람직한 수학 학습 태도를 가지고 수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요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봐두시면 되고 이제 목표로 가겠습니다. 아까 목표에 우리가 성격에서도 뭐 동그라미 있어요? 기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둬야 한다. 그리고 아까 실생활의 문제 해결 이런 것들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 것들 알아둡니다. 그리고 수학에 대한 어떤 태도? 바람직한 태도. 그래서 교과 목표에서는 이 교과 목표가 기본 개념을 익히게 하고 실생활에 대한 문제 해결력
그리고 수학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이런 것들을 관통하고 있다. 그래서 고기 1, 2, 3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속의 내용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급별 목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개념 형성, 문제 해결, 수학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이게 일관성 있게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기억해 두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핵심 키워드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내용체계. 내용체계 옆에 문제가 달려있죠. 그러니까 결국 내용체계는 거기 보면 옆쪽에 문제가 정말 많이 달려 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보아서 수학과는 내용 체계를 자주 물어봤다. 그러니까 결국 블라블라블라 교사학습 가정안 그리고 나서 이 교사학습 가정안에 해당하는 내용 체계 뭐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봤으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도 이제 봐야 되겠어요? 핵심 개념을 봐둬야겠죠. 핵심 개념. 만약에 좀 더 시간이 있다면 활동 주제하고 앞에 있는 내용 체계와 핵심 개념을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주고 거기에 대한 영역을 쓰라, 핵심 개념을 쓰라 이렇게 물어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 거다. 수와 연산에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다. 합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떤 거다. 특히 합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활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교수님들이 좋아할 만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알아둡니다. 그래서 내용 체계 이렇게 쭉 해서 블라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체계, 수학과 내용체계는 반드시 외워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방법도 블라블라 옆에 뭐가 많이 달려있어요? 기출문제가 많이 달려있죠. 그러니까 수학과도 교수학습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수학습의 방향의 라번은 알아둡니다. 라번, 학년 분별 내용의 배열 순서는 교수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을 계획하거나 자료를 개발할 때 내용의 특성, 난이도, 학교의 여건, 학교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내용 순서를 뭐 할 수 있다? 재구성할 수 있다. 이런 말들 굉장히 교육과정을 내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44페이지 교수학습 방법의 답안 보겠습니다. 답안. 문제 해결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수학습은 다음과 같은 강조점을 가진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1번에서 5번까지 우리가 아까 봤던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반드시 봐둬야겠지요. 자, 그래서 제일 문제 해결의 수학 전 영역을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가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론 역량, 라버는 추론 역량에서 이야기합니다. 추론 역량. 그래서 여기는 관찰과 탐구 상황에서 기납 유출을 통해 학생 스스로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고 이를 정당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번이 뭐다? 창의 융합 역량, 창의 융합 역량. 자, 창의 융합 역량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이거를 꼭 집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집어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한 가지 제일 입에 잘 붙는 놈을 들고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바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사소통 역량. 의사소통 역량은 자, 1번 되게 짧죠. 마음에 들죠, 여러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번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역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처리 역량은 2번, 3번을 중심으로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2번, 3번. 교수학습 과정에서 다양하고 적절한 교구를 활용한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해서 수학의 기초적 개념을 이해하게 한다. 이거는 뭐예요? 수학의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량을 이룰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번도 같이 외워둡니다. 3번. 이런 다양한 공학 도구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도 역량, 태도 및 실천 역량은 동그라미 3번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용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공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바람직한 학습 태도를 뭐한다?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은 가번 외워둡니다. 뭘 개별화된 수업을 실행하는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자, 고려사항 뭐가 있을까요? 2번. 현행 학습의 경험, 학습 준비도, 학습 능력 수준을 고려하여 교사학습 방법, 교사학습 자료, 교수 지원 이런 것들을 개별화한다. 그 다음에 교수 학습 자료 개발할 때 유의사항 알아둡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보고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 다번 발문. 자, 발문은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발문 내용 알아둡니다. 발문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인지, 발달 경험을 고려하여 발문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의미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알아둡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는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보시면 되고 유의사항 정도 한번 봐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6페이지에 있는 평가의 유의사항 이 정도 봅니다. 자, 그리고 47페이지 과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과학 봅니다. 과학도 이제 딱 과학 교과가 나오면 성격의 몇 줄을 읽는다? 2줄에서 3줄을 읽는다. 과학은 자연현상을 객관적, 조직적, 학문적으로 기술하고 자연현상의 기능적 틀을 익히며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자연현상을 예상하며 자연현상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교과여서 과학적 소양 이런 것들을 기르도록 한다라는 거 알아둡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것과 관련된 뭐가 나올 수 있다? 영역, 내용 영역이 나옵니다. 내용 영역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 4번째 문단 이런 주안점이 있는 과학과의 영역의 주안점에 따라 과학과의 영역을 어떻게 하는지 물질, 그 다음에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몸, 동물과 식물, 그 다음에 지구와 우주 이런 것들이 뭐다? 과학과의 기본적 내용 체계이다. 그래서 이 내용 체계에 대한 내용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자 과학과에서 기르고자 하는 역량 여기 요쯤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학적 탐구 역량,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역량, 그리고 과학적 의사소통 역량, 그리고 진로 직업 역량을 기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역량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제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목표에 우리가 과학과에서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기초적인 뭘 알아야 된다? 과학 개념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성격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뭐였어요? 과학적 소양을 기르도록 하는 교과이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 핵심 개념과 과학적 소양 이런 것들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학급별에 가면 자 학급별 목표의 첫 번째 줄 정도는 알아둡니다. 첫 번째 줄에서 특히 친근한 주변의 사물을 뭐 할 수 있다? 관찰, 분류, 측정 요 세 가지 말은 알아둡니다. 요거는 동그라미 가로들어서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분류, 측정 요런 말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8페이지에 나오는 뭘 알아둬야 된다? 내용 체계. 그래서 각각의 내용이 물질, 에너지, 그다음에 우리의 몸, 그리고 동물과 식물,
지구와 우주 이렇게 되어 있고 핵심 개념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외우셔야 하는 거예요. 외우세요. 자, 그리고 여기 내용 체계를 보는 그런 방법을 내가 내용 요소에서 이 내용 영역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용 요소를 보면 아, 여기는 물질이야. 아니면 여기는 에너지야.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자, 에너지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림자, 여러 가지 소리 이런 거는 여러분 에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그림자 이러면 우리 아무도 에너지라고 연결 안 하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이게 빛과 관련돼 있어서 이 사람들은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소리와 빛 이러면서 에너지 쪽에 들어와 있다. 이런 것들을 외워두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도 잘 봐둡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구와 우주 내용 체계에서도 내용 영역과 핵심 개념 이런 것들을 함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뭐로 들어간다? 교수학습, 평가로 가겠습니다. 교수학습 및 평가. 교수학습의 방향에서는 4번 정도 봐주세요. 교수학습은 학교의 실정, 지역의 특성, 학생의 능력, 자료 준비 가능성을 고려하여 뭘 한다? 학습 내용과 지도 시기를 조정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답번도 보겠습니다. 학습 내용, 학습 수준, 실험 여건, 지도 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학습 방법을 정할 수 있다. 학습 방법을 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는가? 거꾸로 물어보겠죠. 여러분은 앞에 있는 요것들을 딱딱 떨어지게 몇 가지를 적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4번은 초등학교에 관련된 내용. 초등학교는 과학적, 기초적인 과학 지식에 중점을 둔다. 이런 내용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번으로 가겠습니다. 바번. 개별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뭐를 기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의사소통 역량 함량을 위해서 어떤 짓을 할 것인가?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주면 나는 무슨 짓을 할 것이다.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요즘 생명에 관련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생명을 다룰 때 어떠해야 한다. 당연히 생명의 소중함, 그 다음에 존중하는 태도, 인성 이런 것들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 교수학습 방법의 교수학습 목표 설정 2번 정도 보겠습니다. 교수학습 목표는 해당 차시의 수업이 끝나고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어떤 용어를 기술해야 된다? 관찰 가능한 용어로 기술해야 한다. 이런 것들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에서는 교사학습 모형의 활용, 그래서 교사학습 모형을 쭉쭉쭉쭉 그냥 막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서 쓰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습 지도 방법에서는 3번 무엇을 고려해라? 학생의 개인차 고려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라는 거 나와 있죠. 끊어서 보면 보이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학생의 지적 호기심과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발문을 하고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질문을 활용한다. 이런 것들 봅니다.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50페이지 7번 동그라미 탐구 수행에서 모든 과정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탐구 결과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개념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런 것들 정도 봅니다. 그 다음에 8번 모둠 활동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하겠죠. 모둠 활동. 왜냐하면 사회과 모둠으로 과학과 모둠으로 뭐 하겠어요? 실험하겠죠. 그렇게 진행할 경우는 어째라? 협력을 중시해라. 이런 뻔한 말 못 쓰고 나면 억울한 말입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뻔한 말 이런 것들 정도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번 봅니다. 12번 자연현상과 관련된 과학 용어 이런 것들의 용어와 개념은 어떻게 한다? 자,
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4번 정도 보겠습니다. 첨단과학과 시사적인 내용을 도입해서 뭐 한다? 흥미와 호기심을 갖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도입하시는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의사항은 여기 1번부터 3번까지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번부터 지역에 따라 준비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교사가 뭐 농촌 지역에 있다, 뭐 도시 어떤 지역에 있다. 그런데 도시 지역에 있어서 소리끼, 그러니까 우산이끼인가 그거를 못 구해온다. 그러면 우리 어디 갔었냐면 저기 서울대 옆에 과학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각 학교에 자료를 공급해줘요. 과학 자료. 그럼 거기다 전화해서 언제 보내주실 건가요? 거기서 막 키우나 봐요. 언제 보내주실 건가요? 그러면 언제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과학 부조원을 거기로 파견을 가면 가지고 오셔서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둘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 3번 이런 것들 1, 2, 3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번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이걸 또 나올까 하는 것들이 5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모형 사용할 때는 어떠하다? 실제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주의점. 요거 2년 연속 출제입니다. 그러니까 3년 연속 설마 출제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버려도 이제 기억하지. 모형 사용할 때 뭐 주의해야 되지? 그치. 됐어요. 막 버리세요. 이제 외웠으니까 버리고 싶으면 버리세요. 그래도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8번 정도 보겠습니다. 8번.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거 굉장히 많죠. 뭘 지속적으로 관찰해요? 봉숭아가 자라는 거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날씨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탐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9번 요 정도 알아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 실험 실습 계획과 운용에 가서 3번 화학약품 다루는 그런 경우,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거 잘 실험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특수학교에 가셔서 하실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야외 탐구활동 현장학습 이런 거 자주 가죠. 그러니까 3, 4번은 반드시 알아둡니다. 그리고 6번, 자, 개구리 해보하시고 물고기 해보고 했죠. 자, 메스 이렇게 해가지고 쫙 듭니다.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한다.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 사후 처리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가겠습니다. 자, 10번 모둠 활동할 때 협동학습 효과를 도모한다. 이런 것들 정도 알아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 과학과 교수 학습 지도 지원에서는 요즘은 이거를 버릴까 말까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시도교육청 단위학교에서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는 그냥 버렸어요. 왜냐하면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는 지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교사가 알아서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요즘은 가끔씩 물어보는 교수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읽어는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 유의사항 이런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역별 주의사항, 각각 영역별로 이런 것들을 지도할 때 어떻게 유의해야 하는가. 물질 영역에서 유의사항, 그 다음에 에너지 영역에서의 유의사항 이런 것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페이지 52페이지 생명 영역, 그리고 지구와 우주 영역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구와 우주는 현장학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과학관 견학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둘, 6번째 좀 기상과 관련해서 자 기상에 따른 대처 방법 중심으로 우리가 지도한다.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관련해서 나올 만한 그런 내용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씨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날씨의 계절에 적합한 옷 입기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좀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활용하는지, 그리고 또 나왔어요. 뭐 한다? 모형을 사용할 때는 실제와 다른 자연현상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시킨다.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자주 나오나 봅니다. 그리고 어디 또 나왔냐면 여기 영상 자료 활용할 때도 또 나왔어요. 모형을 사용할 때는 실제하고 차이가 있음을 익히도록 합니다. 명확히 설명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는 여러분이 봐두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에서 평가의 방향은 다번. 자,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으로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활용하여 상세한 평가 기준을 근거해서 평가 계획을 실시한다라는 거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마번. 실험 실습. 평가하겠죠. 실험 아동과 이런 실습을 했어요. 실험 실습을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부분들 마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외워둡니다. 그리고 4번. 자, 평가는 과학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적 현상, 상황에서 뭐한다? 주기적 관찰을 통하여 관찰 평가한다라는 것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에서 여기 주안점을 두는 것들 각각 평가에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3페이지 마번 알아두세요. 마번은 알아둡니다. 마번. 그리고 4번. 자, 4번 보세요. 4번. 탐구 능력의 평가는 어떻게 한다? 라는 거 나옵니다. 그리고 4번. 관찰 평가 시 과학 수업에서는 어떻게 한다? 자연적인 상황에서 학생의 수행 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아까 이거 본 거 같지 않나요? 아까 제가 잠깐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러한 평가 방법을 과학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거 모형을 그렇게 풀어줬더니 2년 연속했다면 얘도 자꾸만 교육과정에서 풀어주고 있으니까 한 번쯤 외워둬서 탈날 건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자,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 영역의 중점 사항들 쭉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 골라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영역, 그 다음에 생명 영역, 그리고 지구와 우주 영역에서 평가 시 중점 사항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과학과는 끝났습니다. 실과 가겠습니다. 실과 5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른 교과로 넘어왔으니 뭐 해볼 것이다? 성격을 볼 것이다. 성격은 그 교과의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안에 성격은 끝납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둡니다. 미래 생활에 대한 대처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슨 교과? 기능 교과, 교양 교과. 요거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와 연결될 수 있다? 두 번째 문단, 중학교의 진로와 직업. 이런 거 물어봤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불어주면서 뭘 소개하겠어요? 영역을 소개합니다. 실과는 가정생활, 기술정보, 생명환경, 진로인식. 자, 세 번째 문단, 거기에 요것들에 대해서 세 번째 문단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반드시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이 뭐에 대한 설명이다? 핵심 역량, 실과의 핵심 역량은 일상생활, 정보 활용, 기초 작업, 상위 인성, 진로, 직업 인식 역량이다 라고 하면서 일상생활 역량은 무엇이다? 자, 둘째, 정보 활용 역량은 무엇이다? 셋째, 기초 작업 역량, 넷째, 창의 인성 역량, 다섯째, 진로 직업 인성 역량, 이렇게 쭉쭉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알아둬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리고 나면 이제 내용 체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체계는 우리가 아까 성격에서 봤던 내용 체계와 더불어 뭘 봐야 되겠어요? 핵심 개념을 알아둡니다. 그리고 내용 요소는 반드시 그냥 한번 훑어봐야 해요. 왜냐 하면 이러한 내용 요소를 가지고 뭘 문제를 낼 거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뭐가 들어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는 먹고 입고 씻고 즐기고 이런 것들이 가정생활에 들어와 있고, 기술 정보에는 정보 탐색하고 통신기기, 그 다음 생명과 환경에는 각각 뭐 쓰레기 분리 배출, 동물과 이런 기라는 것들, 그 다음에 진로 인식에는 자신을 알고 가족과 이웃이 하는 일들을 알아가는 이런 일들이 들어와 있다 하는 것 정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과는 요 내용책에 반드시 외우세요. 실과는 내용책에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옆에도 보면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다는 건 이걸 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교수 학습 방법 가번에 보시면 가번의 두 번째 줄 태도 기능을 길러주는 기능 교과인 동시에 무슨 교과이다? 교양 교과.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기능 교과의 개념과 구별해서 계획해야 한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번. 자, 나번도 줄 쭉 긋고 이런 것이 실과는 통합 교과의 성격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정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과의 교과의 성격을 얘기할 때, 자, 기능, 교양, 통합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바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 바번. 자, 바번의 제목만 봐도 뭐예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실과는 이런 기능 교과이므로 학습자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부르짖으면 여러분들 이걸 부르짖어 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모든 내 구조를 뭐로 바꾼다? 교육과정형의 교사로 바꿉니다. 자, 학교 가서는 마음대로 할지라도 지금은 교육과정형의 교사임을 강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4번 알아둡니다. 학생의 호기심과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다? 별말 없어요. 다양한 분야 연계 지도한다. 이거를 못 쓰고 나오면 억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2번 교수학습 방법.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가번 정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번,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교수학습 방법들을 막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는 어떠한 것들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기 이 부분도 잘 읽어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읽어둬야 할 게 특별히 중도 중복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바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정도, 중도 장애 학생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별말 없어요. 체계적 교수법, 그 다음에 지적 교수, 과제 분석,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가정생활, 기술, 정보, 생명, 그래서 차에서는 각각의 영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합니다. 자, 차에서도 진로 인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리고 카본도 보세요. 실물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의사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은 가번의 두 번째 줄 갑니다. 교과 내용의 실생활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어찌해라. 학생의 요구, 학교의 실정, 지역사회 여건 이러면서 쭉쭉쭉쭉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을 문제의 키워드로 가지고 오게 하고 여러분은 뒤에 걸 뭐 한다. 열심히 외워서 한번 적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교수학습 과정 안에 실과의 특성상 굉장히 실생활과 관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블라블라 해놓고 여러분한테 적으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여러분이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번도 봐주세요. 실과는 나번.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번은 두 번째 주 보면 교수학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다. 자, 연속 운영 가능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 연속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실과 수업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 실현 실습 활동에서는 어찌하고 조리 실습 활동에서는 어찌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물어보겠죠. 이거는 정말로 알아두셔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발표하고 싶은 만큼 하셔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바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갖다 쳐 이렇게 할 텐데 마구니라 이러고 버릴 텐데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방법, 이 평가 방법의 가번. 자, 58페이지 맨 밑에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정도 평가 방법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로 가면 노작 실습의 평가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라번 가겠습니다. 다번은 이러이러한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번에 이렇게 일반적 방법 쫙 설명해 주고 나서 라번에 뭐라고 했냐면 이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놈들이 있다. 그런 놈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에서 주안점, 각각의 영역별로 평가의 주안점 쭉 들어와 있죠. 이런 것들은 문제로 뽑기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과가 끝났어요. 그러면 미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은 73페이지에 있습니다. 73페이지. 자, 여기는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정도 알아둡니다. 두 번째 문단, 미술 교과가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을 이 두 번째 문단에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그냥 양념 삼아 알아둡니다. 미술과를 가르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세 번째 문단이 이제 미술과에 뭘 설명해 주고 있다? 핵심 역량, 미적 감수성, 시각적 소통 능력, 창의 융합 역량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각각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 봐야 한다. 그리고 미술과의 목표, 교과 목표 쭉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뭘 볼 거다? 내용 체계를 볼 거다. 내용 체계는 체험, 표현, 감상 이러한 능력으로 들어와 있고 거기에 핵심 개념 뭐가 있다. 이런 것들 알아둡니다. 그리고 내용 요소 이런 것들 들어와 있다라는 거 내용 체계에서 반드시 보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 딱 보면 뭐가 있어요? 영역에서 지도할 때 주의할 사항 이런 것들 내용 요소 이런 걸 쓰라고 했다라는 게 이미 해당 영역과 요소를 쓰라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는 얘를 물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내용 요소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 학습 및 평가에 보시면 답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원. 자, 요거 답원도 한번 쭉 읽어 주십니다. 답원 요거 것들 정도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답은 이제 각각 영역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표현 감상에서 어찌어찌 해야 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다 둬야 합니다. 그리고 라번. 자, 라번은 계획시 고려할 사항. 딱 한마디로 뭐를 고려하라고 한다? 환경과 안전. 자, 이거는 정말 쉬운 거예요. 그런데도 꼭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것들은 알아둡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 학습 방법에 미술 교과의 역량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각 역량별로 어떻게 교수 학습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를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가예요. 그러니까 역량과 관련 지어서 문제를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답안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교수학습 모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 교수학습 모형의 단계가 여기 기납적 모형의 교수학습 단계에 쫙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반응 중심 내용의 단계 쭉 들어와 있죠. 특히 반응 중심 학습법은 기출이 이런 거죠. 반응 중심 학습법.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뭘 외워야 한다? 이 단계들을 외우셔야 하는 거예요. 단계들. 이런 것들 잘 알아둡니다. 자, 직접 교수의 단계 외우지 않아도 알겠죠. 정서행동이나 그 다음에 학습장에서 열심히 봤던 그 내용들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것을 할 때 여기 아이디어 창의적 문제 해결법 이런 거 쭉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형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안의 2번 보겠습니다. 답안의 2번. 수업을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하는가. 이런 것들. 알고 나면 허무 시리즈, 우리가 하는 거, 몸짓, 발성, 표정, 이런 거 너무 허무한 그런 것들, 그린카드 우리 열심히 활용하고 있죠. 그 허무 시리즈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5번 보세요.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수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에 활용한다. 이런 내용도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체험 영역 지도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다감각적 자료 제시 제일 짧고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딱 찍어서 떨어지지 않는 놈은 제일 짧은 놈이 제일 착한 놈이고 좋은 놈이에요. 가장 좋은 교수학습 방법이 가장 좋은 유의사항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표현 영역에서 보시면 여기 다른 것들도 체험 영역에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현 영역에서는 자 1번 정도 봐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게 바로 그들의 핵심 개념에 해당하는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수용 요소와 원리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가 외웠기 때문에 이건 좀 외우기가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4번 정도 봐주세요. 4번. 다양한 지도 방법 활용해서 하는 이런 동기유발과 관련된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 용어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반복 연습하여서 익히도록 한다라는 거 들어있고 6번에 보시면 이들이 만약에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수정된 미술 자료 이런 것들 이런 감소된 자료의 예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6번 정도는 정성껏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재료 용구를 바르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매체를 가행 공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번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재료, 용구, 공급해야 한다. 그 다음에 12번, 이거는 이미 기출입니다. 어떤 아이가 나왔어요? 가행행동, 충동성.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작업을 통해 공격행동을 뭐 할 수 있도록? 표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요 뒷부분이 딱 요거 이 수많은 교육과정 안에서 얘만 답일 수 있었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뭐 한다? 초점을 맞춰서 외워 가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육과정을 쭉 읽으면서 아 얘는 이렇게 물어보면 얘만 답이겠구나. 아니면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다른 장애 특성에서 자주 만나겠구나. 그런 아이에 대한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한다? 알아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감상 영역을 지도할 때 유의사항이 7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상 영역시 지도시 유의사항 알아둡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2번은 제일 짧아서 마음에 드는 아이였고 3번은 성, 인종 이런 다문화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요즘 사회 화두가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금 더 다른 것보다 신경을 써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실생활과 일정한 체험 감상은 모든 감각을 활용한 이러한 감상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미술 감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박물관과 같은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8번 전통 미술 감상을 위해서 감상을 통해 서양 미술이나 현대 미술뿐만 아니라 전통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도록 한다. 그리고 9번도 알아두세요. 9번도 좀 자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 10번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입체의 작품을 감상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아이들이랑 미술관 현장학습을 갔다. 뭘 보게 됐어요? 다비드의 멋있는 조각상을 하나 보았다. 입체 작품이란 말은 안 쓰겠죠. 그러면 그 조각상은 입체 작품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앞뒤 전후 좌우 우리 당연히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써가지고 일점을 날리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 이런 것들도 쭉 한번 읽어두시고 평가와 관련해서 어디를 조금 자세히 봐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냐면 자, 평가 관련해서 페이지 78페이지에 가시면 체험 표현 영역의 평가들 쭉 나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에서도 체험 표현 감상 영역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씩 알아둡니다. 그리고 마번은 제일 짧아서 마음에 드는 아이. 그 다음에 이제 수행평가, 실기평가 이런 거. 그리고 특히 자번. 신체적 어려움으로 표현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지침도 없지만 어떤 방법을 한다? 대안적 평가 방법. 그러니까 쓴 놈과 안 쓴 놈은 걔나 나나 모르게 매일 마찬가지예요.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아이한테 평가. 근데 걔는 딱 한마디 더 쓰고 나온 거야. 뭐 대안적 평가 방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은 여러분이 총론에서 많이 보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각각 창의적 체험활동의 구체적인 실례들은 여기에 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활동은 총론과 함께 보시면서 구체적 실례가 어떤 것인가 그것들에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두 강의를 마치면 안 되겠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그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95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오후에 다시 올라올 뻔했네. 95페이지 가시면 이제 뭐가 있어요? 안전한 생활. 우리들의 하두가 되고 있죠. 자, 창의적 체험활동 요 예시들
굉장히 자세히 넣어드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고 안전한 생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생활 굉장히 요즘은 정말 중요한 단어네요. 안전한 생활이 교과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첫 번째 문장 세 번째 줄 보시면 여기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교과 이것들이 안전한 생활 이 교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 한번 쭉 읽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안전한 생활은 이런 것들 어떤 의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 정도 두 번째 문단 한 두세 줄 정도 읽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 가시면 그래서 안전한 생활은 기본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얘들 뭐와 뭐를 중심으로 그렇죠. 발달 연령, 생활 연령을 고려해서 몇 개의 영역 그렇죠. 신변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4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용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자주 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 기본 역량, 자기관리, 의사소통, 정보처리, 지식, 정보처리 역량 이것들을 한다라고 하면서 각각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알아둡니다. 그래서 요 핵심 역량 그리고 발달 역량, 생활 연령 그리고 이제 안전한 생활이 도대체 왜 들어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바로 안전한 생활의 성격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 체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겠죠. 내용 체계는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용 그리고 내용 요소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교수학습 96페이지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이 교수학습 방법에 자 거기 나번 보세요. 노래, 몸짓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흥미를 고려해서 체험적 접근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번, 라번 이런 것들 정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97페이지 보면 우리가 봤던 그 핵심 역량의 교수학습 활동의 운영들을 어떻게 하는지 바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요거 한번 읽어둡니다. 뭐하기, 상황 변별, 벗어나기, 요청하기, 실행하기 이런 것들 정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사항 항상 나올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유의사항 보시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에서 나한번 보세요. 안전한 생활의 평가 방법은 수업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나 예시를 중심으로 어떻게 한다? 누가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 평가 기록은 실시하되 무슨 형으로 한다? 결과를 서술형으로 한다. 그러면서 각각 라번의 각각 역량별로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는지 중점을 둬서 평가하는 그런 것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전한 생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강 교수님이랑 나머지 교과 공부하시도록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